지금 AI 시대에서 애매하면 뒤지는 사회인 것 같고 세상인 것 같거든.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 생각이 하나의 약간의 안정제 같은 느낌으로, 왜냐면 저는 꽤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이야기들이 조금 더 저만의 생각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여서 단정적일 수 있고 확신에 가득 찬 언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미 잘 살고 있고 나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어요. 약간 워딩이 좀 이렇게 단정적이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만나죠. 이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첫 영상으로 좀 심각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나한테 좋은 소식인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모르시나요 조재즈님 영상을 처음으로 봤거든요. 너무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또 이런 노래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뭐가 같이 알고리즘에서 무료로 콘서트를 뭐 볼 수 있다는 게 떠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당첨됐어. 저 당첨됐어요. 이 복의 기운이 여러분께 가기를 바라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한 2주 뒤에 이제 콘서트 가가지고 조금만 이제 콘서트지만 2주 뒤에 이제 실제로 모르시나요를 이제 듣게 되는데 어떡해, 귀가 너무 황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비치님 버전도 있고 그 조재진님 버전도 있는데 둘 다 좋은데 그냥 좀 더 끌리는 쪽은 조재진님 버전이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 약간 되게 그래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아침에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제가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이제 교육을 하면서 습관 자체가 매일 아침에 뉴스를 보는 게 저희 습관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맨날 볼 때마다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추세를 딱 보니까 지금 256만 명인가? 쉬었음 청년 256만 명의 실업 고용도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제가 체감으로, 제가 실제로 기업 교육에 갈 때 그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컨설팅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약간 듣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여기 위치가 요즘 역삼이거든요. 여기 역삼에서의 그냥 분위기, 제가 느끼는 그런 기운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감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혹시 그분들의 약간 혼란을 좀 더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이야기들이 조금 더 저만의 생각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여서 단정적일 수 있고 확신에 가득 찬 언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미 잘 살고 있고 나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너무 말이 좀 더 약간 워딩이 좀 이렇게 단정적이어가지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느낌표의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말해주는 사람한테 끌리거든요. 내가 불안하니까 확신을 주고, 불안하니까 잡아주고, 불안하니까 리드를 해주는 사람한테 끌리는 것처럼, 어떻게 가야 될지 그 터널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 생각이 하나의 뭐랄까 약간의 안정제 같은 느낌으로, 왜냐면 저는 꽤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은 난 이미 커리어를 시작했고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면서 점프 하면서 더 높은 데로 가면 됩니다. 이미 그분들은 이제 막차를 탄 사람들이어서 괜찮은데, 가장 지금 힘들고 위험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내가 아직 커리어를 시작도 못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뽑아줘요.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대체가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죠? 자, 이런 분들에게 오늘 좀 더 해당이 되는 영상일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AI 시대 5년 안으로, 사실은 5년에서 10년 안으로 대부분의 역할들이나 직업들은 전부 다 대체가 될 거예요.
대부분 다 대체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체가 안 되는 직업을 찾는 게 정답이 아니고 내가 진짜 진정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사랑하는지 오래 할 수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행복감과 깊이 파고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AI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냥 올라타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좋아하거나 끌림없이 그걸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신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대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신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맥시멈이 15년에서 20년 공채까지 기업들도 지금 희망퇴직 다 40대 초반 중반에 한번 다 받고 그리고 올라갈수록 이제 거기서도 승부수가 갈리잖아요. 워낙 임직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형태의 고용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 나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가 남을 텐데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길게 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만큼 내가 들어갔었을 때 보상도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지금부터, 지금 커리어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굉장히 뭐랄까 신중하게 고민하고 정확하게 들어가서 깊어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남들도 다 하는 일,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대중적인 흐름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취향과 철저하게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선택을 해보고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 사회에서 만들었던 그렇게 면접 들어가고 이력서 넣고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계약직은 안 되고 막 공채 막 들어가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어떻게든 만들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고용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5년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거는 일단은 법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이 과도기 시점인데 아마 한 5년 안으로는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시각이거든요. 왜냐면 진짜 지금 청년 문제나 이런 고용 형태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사회적으로 계속 복지 정책으로 뭔가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되게 조금 더 치열업 할 수 있는 걸 뿌리고 있는데 이게 AI가 일자리를 삭제시키는 속도랑 그리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있는 경력직들을 굴리는 속도랑 그게 너무 격차가 심해가지고요. 결국에는 너무 잉여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이게 많아지고 누적되고 적체가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게 하나 터질 거예요. 큰 게 터질 거예요. 왜냐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굶어 뒤지게 생겼으니까 다 터질 건데 그때 터지면 고용의 형태가 굉장히 더 확장될 겁니다. 지금도 확장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주를 맡긴다든지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더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가속화가 될 거고 지금은 그 사회적인 인식 나 계약직이래 나 정규직이래 나 뭐 인턴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되게 단기적인 뭐 일자리라든지 어떤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지금 다 깨부셔지기 시작하는 과도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5년 뒤면 상당히 많이 부셔질 거고 그때는 그 사회에 맞게끔 또 뭔가 법이라든지 고용 형태가 조금 더 바뀌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적체되고 있는 와중에서 아직 터지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문제가 쌓이고 있어요. 적체되고 있어요. 침잠되듯이.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은 심각해져가지고 문제가 터진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게 화를 입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이어져가지고 알겠어. 그렇게 힘든 것도 알겠고 그렇게 터지겠도 알겠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냐고 그 생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딱 세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스페셜 케이스. 자, 2가지 케이스가 크게 살아남을 겁니다. 첫 번째가 실력, 두 번째가 사회성이거든요. 첫 번째 실력은요. 제가 말한 건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실력 자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뭐 옛날에도 실력이 뛰어나면 살아남았잖아요. 자, 옛날에는 실력이 뛰어나도 진짜 그 조직 안에 룰에 맞춰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룰에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거든요. 말 그대로 사회생활, 처세, 비위를 맞추는 것, 상사의 그 조직 문화에 흡수가 되어 있는 그 형태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이상으로 실력이 있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고용의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자유로워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사실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사회적인 인식이 되게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 그거를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지, 고용의 형태는 내가 각오만 마음 실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 사람들이 협업을 하고 콜라보를 하고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들끼리 협업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외부 이제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실력이 굉장히 고밀도를 높여주면 내가 계약직으로도 갈 수 있고 프리랜서도 갈 수 있고 뭐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실력을, 아니 내가 커리어를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실력을 도대체 어디서 키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실력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요. 그렇게 그 생각을 잡으면은 너무 내가 우울감도 불안감도 심각하고 너무 늦으니까, 커리어를 시작하는 거는 알바든 부업이든 플랫폼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 것을 작게라도 시작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승부수를 띄워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거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신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실력보다 태도거든요. 내가 얼만큼 이 일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도를 잡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애티튜드와 태도와 내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집요하게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많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자, 예를 들면 내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근데 디자인 회사에서 지금 중소기업이든 아주 작은 회사도 100대1, 200대1, 300대1이어가지고 저를 뽑아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모든 굉장히 많은, 세상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을 다양하게 다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디자이너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SNS 채널 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교육을 듣는다든지, 그 사람들의 컨설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현업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브이로그를 본다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분석하고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디자인 영감 같은 걸 받아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그러면 그 실력, 그 중요하다는 실력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쌓냐. 일단 뭐 회사를 들어가야 내가 쌓을 수 있지 않냐. 나 그때 너무 지금 불안하고 힘들어 죽겠다. 경쟁률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당연히 지금 시 많이 없죠. 많이 잘 안 뽑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가 밖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있잖아요. 그 작은 일들을 해보면서 트라이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부터 들어가가지고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 일이라는 거는 알바도 될 수 있고 부업도 될 수 있고 프리랜서 형태도 될 수가 있고,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 세상의 그런 일들을, 그런 거 일 가리지 않고 다 해가지고 특히 포트폴리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옛날만큼 고용의 형태가 그렇게 안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은 회사에 그 면접에 들어간 순간 나는 현장에 바로 투입이 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증명해야 되는 시스템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업 교육도 되게 많이 가거든요. 기업 교육에서 신입분들 공채로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교육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신입분들 보면 사람 파악이 빠르니까 딱 보면 되게 다들 맨들맨들한 조약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정제가 상당히 많이 된 상태에서 이미 관리가 많이 된 상태로 뽑힌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치열한, 사실 공채까지 통과를 하셨으면 얼마나 정말 많이 치열한 그 경쟁과 그 노력을 통해가지고 훈련이 되셔가지고 오셨겠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교육에 벌써 들어가기 전부터 울퉁불퉁한 약간 정제가 필요한 스타일이 아니라 벌써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격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맨들 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는 이제 교육으로 이제 핵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정말 쉽지가 않다. 정말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이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사회성이 진짜 높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사회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조직에 있느냐, 조직의 급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내가 뭐 의사 조직일 수도 있고 변호사 전문직 조직일 수도 있고요. 사회 그 조직의 그 급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반드시 모든 조직이 젠틀하고 나이스하기만 하지 않고 좀 터프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 조직의 급에 따라서 사회성의 그 색깔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사회와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흡수가 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 성질, 그게 높은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요. AI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정교해지고 완벽해지고, 뭐랄까, 인간미 없이 정말 칼각으로 되게 잘 퍼포먼스를 뽑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일적으로 성과를 높이는 거는 AI와 협업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는 휴먼 터치가 그립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나와 정서적으로 그리고 생각 가치관적으로 대화가 되게 잘 통하는 사람들, 같이 있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니즈는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와 잘 맞는 소수의 사람들도 깊어지고 밀도가 높은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적은 소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으로 꾸려가고 싶은 게 이제 조금 높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니? 그럼 내가 커리어를 시작하고 올라갈 때 어떤 사람들이 결국 잘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남아가 있겠어요? 내가 1.5인분, 2인분, 3인분을 못하는 사람이야. 나 그거 못하겠어. 그거 실력이, 그 정도 실력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실력이 0.5인분이더라도 사회성이 2인분, 3인분, 4인분이면 돼요. 진짜. 그 사람이랑 있으면 편안해져. 그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해. 그 사람이랑 있으면 기분이 좋고 즐거워. 그 사람들은 조직에서 살아남습니다.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꼼수 쓰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뭐 처세를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사바사바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다들 그냥 색깔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사회성이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씨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AI 시대에서 애매하면 뒤지는 사회인 것 같고 세상인 것 같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그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닌 느낌에서 그 조직의 물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안에서 그 애매한 느낌으로 같이 무리지어서 다니는 게 최고였는데, 생존법으로. 지금은 진짜 선명하고 확실하고 강렬하게 해야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딱 뚜렷한 그런 느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략 자체가 뾰족하고 확실하게. 자, 그래서 혹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내가 스스로를 뭔가 어필하는 거, 뭔가 알겠어. 방향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브랜딩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세상에 설득하는 그 방식과 표현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 스피치 이즈 채널은 열려 있으니까 제 영상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실제로 만나고 싶으면은 이지 스피치로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너무 오래지 않아서 또 올게요. 안녕.